사람들이 독점하는 독선동죠? 가 신라고 이 신라를 극복하고 고려가 건너는 그래서 고려 왕실은 앞으로 종친 그러니까 왕자들 그 후손들은 정치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종친불사 그리고 이 원칙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1000년 동안 지켜집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정치가 어떤 계기인가로 해서 깨지고 비정상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중요한 계기가 무신정변이에요.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폐위시키고 유배 보내기도 하고 이 100년 동안 왕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개인적으로 충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왕의 측근이 중요해지죠. 천민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충성하면 되지 않나? 사대부, 귀족들은 전부 배신했어요. 자, 비정상의 시대로 가는 두 번째 계기, 원의 간섭입니다. 무신정권 말에 고려가 몽골과 싸우면서 전쟁을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너무도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무신정권의 반대를 억누르고 몽골과 강화를 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고려의 국왕이에요. 전쟁을 끝내는 조건으로 왕의 아들, 그 당시 태자가 몽골에 갑니다. 쿠빌라이를 만나고 쿠빌라이로부터 고려를 없애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받는 거죠.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 내용이랑 같은 거죠, 그때 예전에? 그렇죠. 맞아요. 제가 한 3년 전에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왕을 대신해서 태자가 대신 가겠다. 고려의 통속을 인정해 줄 것. 이걸 요구합니다. 야, 이거 사실 고려 풍속이야. 해줘라고 바꿔버리면 똑똑한데? 실제로 국가를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게 돼요. 화성에 가서 놀면서 눈이 엄청 커지잖아. 언제나 우수한 그 학생을 만났을 때 그 기분이 있죠. 바로같이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보입니다 지금. 선생님들 아싸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고려 왕실의 외교로 전쟁을 멈추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신 정권에서는 계속 반대를 합니다. 해가지고 왕을 폐위시켜요. 그러니까 이 왕이 몽골에 가서 나에게 군대를 빌려주면 무신 정권을 무너뜨리고 강화를 계속 유지하겠다. 또 한 가지, 나한테 아들이 있는데 당신 딸과 결혼을 시킵시다. 그래서 청경, 청혼 두 가지를 합니다. 몽골에서 이걸 들어주죠. 그래서 몽골에 간 고려 국왕 원종이 몽골군을 이끌고 돌아와서 100년 동안 유지되었던 고려의 무신 정권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원종의 태자와 쿠빌라이 칸의 딸이 결혼을 해요. 그 당시 비슷한 사진이죠. 우리 저 고려 시대의 사진 자료가 많이 없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아 옛날에 정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먼저 밝혀놓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천하에서 백성과 사직을 보유하고 왕위를 누리는 것은 오직 사만 고려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외교 천재 고려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원은 몽골은 군대도 보내지 않고 관리도 보내지 않고 고려를 어떻게 대하려고 했던 것이냐. 이 문제를 원은 고려 국왕에 대한 착공의 권한 이것을 움켜쥐는 것으로 해결을 해요. 언제라도 우리 뜻에 어긋나면 왕위를 오라방 1km 앞 60km 과속 단속하는 데오다. 내정 간섭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원의 간섭을 거의 100년 동안 받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왕은 퇴행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퇴행의 시대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자, 그 시작은 충렬왕이라는 왕입니다. 원종의 태자, 동화가 된 태자가 뒤에 충렬왕이 답니다. 매를 들고 있습니다. 매를 들고 있는 것도 나름 이유가 있어요. 헤어스타일도 완전 몽골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충렬왕부터 고려의 왕들이 변발호국이라고 해서 몽골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산들시 처음 입장했을 때 여러분이 놀라는 것처럼 고려 사람이 경악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충렬왕은 고려의 25대 국왕이고 고려 최초로 국제 결혼을 한 국왕입니다. 그 전에 고려 여인과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충렬왕이 즉위할 때 그 상황을 보면 굉장한 압박감이 있었을 거예요. 다 새로운 환경이에요. 내 조상들이 하던 대로 그대로 잘하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성산대교, 광명교 방면 지하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중견님 몽고에 갔었잖아요. 같이 지내던 사람들을 먼저 제대로지 않았어요. 네, 편지라고 쓴 사람. 약 6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성남은 뭐예요? 용주 씨. 성은이 막을 약 500m 앞에서 성산대교, 광명교 방면 지하차도 오른쪽 500m 옆길입니다. 앞 60km 과속 단속하는데오다. 약 5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무신 정권이 망을 폐위시켰다고 했잖아요. 이 사건이 있을 때 태자였던 충렬원이 몽골에 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폐위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귀국을 해서 압록강까지 잠시 후 지하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모래로 들어오면 잡히는 거예요. 네. 잡히면 이제 왕과 태자, 왕 부자가 모두 무신 정권에게 잡히는 거니까 굉장히 위태로워야 되죠. 네. 그런데 이쪽에서 관무한 사람이 강을 건너와서 이 사실을 알려요. 와. 나이 잘 샀다. 충신이. 그렇죠. 이 태자한테 충신이죠. 이 소식을 듣고 충렬왕이 모든 길을 되돌려서 몽골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걸 알고 이제 몽골에서 고대 무신 정권에게 왕을 폐위시키면 안 된다. 보고 싶더라. 이래서 원종이 복위한 상태에서 몽골에 가서 군대 요청하고 혼인 요청하고 이러면 된다는 말이죠. 헛설 식당 60km 과속 단속하는데오다. 근데 이 관-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공을 탄, 부사, 통역관 그리고 매료라고 해가지고 신고받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벼락 출세를 하게 돼요. 아까 그 관노의 정우라고 하는 그 좌표는 무신의 제목이고 정상군, 상상군까지 이제 폐행이라고 하셨지만 여기까지는 심정적인 이야기고 자기 모습이 위험해서 왕실에 많이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모습을 지켜냈거든요. 사실은 왕 입장에서 당연히 주문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게 되죠. 맞아요. 근데 다행이죠. 이런 과학 유산이 이제 폐행의 시대를 여는 첫 단추가 돼요. 이제 이거를 구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데 성전에 나가서 뭔가 이게 세상이 달라졌구나.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은 아주 전통적인 왕의 측면입니다. 원해공주가 고려에 와서 아버지 원황제에게 바친 사람은 힌트도 오케이 짠탱크 통장 신규 고객 연 7% 50만 원까지 추가분도 연 3.5%나 여기가 7%가 그거 아니에요? 약 300m 앞 녹색 교통지역 단속 구간입니다. 하나의 숨겨진 정책. 네건 했다. 자, 답을 볼까요? 한가를 왜 받쳐요? 원래 환관이라는 게 없어요. 구멍을 하기 때문에 환관이 약 600m 앞에서 성산대교, 고척교 방면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환관이죠. 고려에서 파견된 고려 관관들이 황제의 총리를 맡았다. 와, 근데 이런 아주 권력자가 근데 역사적으로 한나라 때 심상치 않은 사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한나라가 한관 때문에 망했고 당나라도 한관 때문에 망했고 그러면은 이걸 다 모른 거예요.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관관의 정권을 권력이 삼는 그것이 저희 한관이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한관이 되겠다, 화려가 되겠다, 스스로 거세하는 사람들. 자, 최세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세연이라는 환관이에요. 중요한 때 환관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인의 투기가 심해서 스스로 거세했대요. 환김에 그랬다는 거죠. 화가받은 건 좀 아니지. 네, 근데 이 사람이 충렬왕 제국대장군에게 접근을 해서 아주 총애를 받는 환관이에요. 이 사람은 상장군까지 받았다. 왕의 마음을 잘 이해해요. 헛설 솔솔 갑서 옆대리도 베리고 커먹 놈의 차들이 투렁청하게 콕 박아보는 니 쯤했어. 충렬왕이 자기한테 말을 잘하니까 대나무수. 속 얘기를 다 들어주고. 제가 그러면 처음 했었던 최세영 이 환관이 총애를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최소한한 외모를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500m 앞에서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일이고 이게 진짜 싼 거예요. 사실은 개를 키우는데 이 개가 참 잘 나왔어요. 그래서 수수라고 해가지고 왕의 고고예요. 이 집에서 일하는 한율 그러니까 누가 사납게를 그랬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 왕의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주께서 얼마나 사시고 내가 계획이 많이 하십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얼마나 더 사야 하시려고 하는 말 자체를 그거 적대요.